그 전에 제가 전시차 때 지금 못 보여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키가 없어갖고 전시차 때. 오, 이쁘네. 아, 야, 무슨 후진등이 거의 뭐 눈뽕이 나는데, 눈뽕이. 첫 번째는 여기 해외에서 승차감은 평이 안 좋다. 사람마다 세계관이 다르잖아. 걔는 서양의 어떤 세계관이고, 이제 우리는 약간 동양적인 세계관, 어떤 정적인 미를 우리는 추구하지. 남한산성에서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고. 자, 인포테인먼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 LCD 계기판으로 10.25인치. 요즘 하도 디지털 계기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큰 감흥은 없는데 메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야! 나이트 비전. 오! 이거 진짜 좀 자랑하고 싶어갖고. 야, 이거 원래 나이트 비전이 밝을 때도 보이나 보지? 보여요. 얘는 낮에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차선 유지. 그 반지하도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주 메뉴는 요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 조절하시면 화면 설정하는 것도 있어요. 현재 기아 단수 뭐 켜지는 거, 뭐 꺼지는 거. 그 LCD 클러스터를 몇 번 써보니까 한번 맞춰놓으면 거의 조작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프차에서 특이하게 반자율 관련된 게 굉장히 많네요, 이쪽에. 대충 봐도 차간 거리고. 요건 뭐니? 요게 거리를 짧게 하는 거고 길게 하는 거. 아, 그렇게 두 가지로 있구나. 보통 이제 토글 방식이지. 아, 요 썬루프처럼 얘네들은 썬루프도 오픈, 클로즈, 틸트, 그 다음에 선쉐이드 따로 이렇게 버튼을 다 따로 만들더라고요. 요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괜찮아. T맵을 한번 내가 보고 싶은데. 아, T맵이 지금 통신이 안 돼서 T맵이 안 돼요. T맵이 뜨면은 맵인 클러스터라고 해서 여기 이제 뜨는데, 이게 스텔란티스에서 앱을 만들고 있대요. 보시면 요게 이제 일반, 이렇게 하면 뒤에 있는 카메라로 해서 디지털 룸미러가 됩니다. 너무 좋다. 안 눌려요. fem캠.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230 캠이고, 아. 이렇게 누르면 시트별로 이렇게 따로 보여요. 왼쪽이 이제 전체가 떠 있는 거고,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 특히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밑에 등급인 오버랜드부터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 때깔이 좀. 오, 깜짝이야. 침 뱉었다. 서라운드는 어디 있어? 되게 창피한데 지프에서 저희 차가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이라 그런 거 화질이 좀 그렇다. 제가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즐 청소를 하고 나면은 이제 물방울들이 오히려 맺혀서 달림이 없어지니까. 자, 그러면 여기 설명 좀 해줘봐. 중요한 거만. 지금 이게 생각보다 많네. 중요한 거는 요 카플레이 제 거 연동돼 있고, 지금 요거는 이제 무선이다. 요거는 스탑앤고 같고, 비상등. 비상등 위치가 조금 누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파킹 센서들. 요거는 뭐지? 열선인가? 아, 자동 주차. 그리고 일단은 뭐 액정이 좀 빨라지고. 터치감이. 아, 나를 김희찬 헥터라고 저장했어? 헥터 형님이죠. 지금 점점점 있잖아요. 자동차 처음으로 맥킨토시가 적용됐다고 들었으나 나중에 음악 소리. 아, 지금 들려드리면 되죠, 뭐. 소리가 너무 좋은데? 이게 지금 뭘로 트는 거야? 이거요? 진이요. 예.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꺼져버리네. 이게 이 끄는 버튼이네요. 뮤트가 어딨어 그러면? 뮤트는 여기 있죠, 형님. 아, 표현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그 오디오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막 끼어도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거든. 자, 다시 한번 가서 또 이제 어떤 기능이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안전에 관련된 뭐 이렇게 여기서 세팅할 수 있고, 이 차가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많이 안 만져봐갖고. 그럼 제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제가 새 차를 만져볼 때 항상 자, 요 화면에서 자, 요걸 누르면 아무래도 이런 게 나오겠죠? 기기관리 비디오. 근데 아이폰 보는 것 같아. 테슬라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이뻤었는데 큰일 났다. 다운됐네요. 껐다 켜야지 뭐 그러면. 얘도 테슬라 거인가 본데? 블루투스만 붙이면 그러더라고. 업데이트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자, 그리고 뭐 연결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컴포터에는 마사지가 있어. 하네요. 여기도 있어요. 버튼이 도어에도 있어서. 조수석도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뒤로 가는 게 조금 애매하네. 그럼 뒤로를 어떻게 가야 돼? 다시 홈? 얘도 혹시 이거 되나? 땡겨서 이렇게 내리는 건 안 되네. 네. 자, 일단 요렇게 정도 있고요. 맥킨토시는 아마 이렇게 이쁘게 나와, 이쁘게. 자, 여기서 한번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죠. 이 인터페이스가 예전 맥킨토시 오디오에 있던 그 인터페이스거든. 그거 그대로 살려놨다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참 너무 이쁜데 맵하고 요거하고 분할이 돼서 나오진 않네. 어쨌든 뭐 이 정도라는 거. 터레인 모드가 바위, 그 다음에 샌드 모드가 있고, 눈길이 있고, 오토가 있고, 스포트가 있네. 스포트가 왜 터레인 모드에 스포트가 있지? 그리고 이쪽은 에어서스 현재 지금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식 기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W 노가 이렇게 있고요. 오토홀드. 드디어 들어갔다고 자랑하는 오토홀드. 그리고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앰비언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쪽 뒤쪽 모습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약간 독일차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와, 이쁘다.
여기 의외로 포스가 있네. 이렇게 보니까. 아, 검정색이니까 더 포스가 있어. 근데 솔직히 아주 큰 포스는 아니고 매끈한 포스가 나오네. 밤에 보니까. 우리가 밤에 보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개인적으로는 링컨을 밤에 봤을 때보다는 에비에이터 밤에 봤을 때보다는 조금 이쁜 것 같아. 자, 2열부터 삭삭을 하겠습니다. 너가 3열에 앉을 거지. 키가 180 정도 되는 이 친구가, 거구의 이 친구가 2열을 가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2열에서 3열 넘어가는 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T-밴 슬라이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카시트 장착하시고도 3열 탑승하실 수 있게. 야, 카시트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돼? 아니, 공간이 여기가 이렇게 붙는데. 카시트를 어떻게 떼고 달고, 아, 안 떼도 저거를 저렇게 접을 수 있대요.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딱 안 붙기는 하겠지만 이 정도면은 들어가지 않을까? 예, 180 언제 타냐? 진짜 춥겠다, 야. 아니, 문이 생각보다 별로 안 열리네.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2열이 문이 조금 더 열렸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까지는 어떠니? 타는 거는 별로 불편함이 없는데요. 이게 공간이 넓어서. 몇 분 있다 욕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제가 여태까지 봤던 3열 중에서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잘 보여. 개방감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웬만한 차들 2열이야, 이거는. 자, 여러분들, 지금 카시트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만 있으면 카시트 달고 하겠는데, 카시트 한 요 정도여야 돼. 이만큼 나와야 돼. 이러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럼, 아, 자, 다시 아까 그거 한번 해줘 봐봐. 그러면 요 상태로도 다닐 수도 있는 거야? 저는 이러고 왔어요, 올 때. 아, 그럼 뒤가 계속 보이겠네? 네. 저게 제 차도 있잖아요. 저기 뒤에 차가 쌍라이트 켜고 올 때 좋아요. 카메라로 보면은 쌍라이트 켜도 눈이 좀 안 아프거든. 카시트 얘기 좀 그만해요. 이제 시승인데. 야, 카시트를 갖고 오지. 아직 제가 장가를 안 갔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게 진짜 라이브의 묘미야. 이 카시트를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네.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드는 현재 오토 모드고요. 이게 몇 마력이니? 여기에 286마력입니다. 이게 롤이 엄청 심하고 뭐 이런 승차감 문제가 많아갖고. 근데 그 승차감이 잠깐 타갖고는 모르거든. 온로드에서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 제대로 알라 그러면은 나만 왔어. 그렇게 막 휘청되진 않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미국 차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롤보다는 좀 단단한 느낌이 나는데, 이 롤이라든지 승차감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져요. 스포티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딱딱한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포티한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은 약간의 충격에 약간 범핑을 약간만 흡수를 못해도 야, 이거는 뭐 차가 뭐 이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기준으로, 저희는 참고로 약간 스포티한 걸 좋아하고요. 롤에 굉장히 관대하지 않습니다. 가속력을 한번. 네, 이게 이제 그 NA 엔진 가지고 가속력을 체크하는 거는 문제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빠른 느낌은 아니네요. 근데 뭐 그렇게 요게 뭐 스포츠카도 아니다 보니까 그 무게가 지금 현재 2.4톤. 예, 2.4톤에 지금 타고 있는 사람들 다 하면. 요거 제가 지금 잠깐 몰면서 느낀 게 승차감 그런 거 부분을 일단 떠나서요. 핸들이 굉장히 느슨하게 지금 현재 요 스티어링이 세팅이 돼 있고, 핸들 자체는 뻑뻑한데, 그리고 회전 방향이 생각보다 크네요. 이 휠베이스가 길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HUD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HUD. 그리고 지금 스티어링 휠도 조절을 할 수 있기는 해요. 컴포트랑 뭐 스포츠랑 이런 걸로 할 수 있기는 한데. 여기서 한번 반자율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리셋을 하면은 생각보다 잘 잡네? 네. 그리고 요게 서밋 리저브 같은 경우는 그 교통표지 인식 시스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코너 요것도 잘 지나가고, 지금 옆에 매널이 있거든요. 도로 매널. 지금도 한번, 아이고, 생각보다는 이거 잘 잡는다. 생각보다 잘 잡네요. 아무 손을 안 대고 있는데. 괜찮다, 이거. 이 정도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레벨 2라 그러더라고요. 사실 딜러인 저도 살짝 의심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잡네.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지금 여태까지 탔던 FCA 그룹 차들 중에서, 스텔란티스 그룹 차들 중에서 반자율은 제일 괜찮은데? 아, 이거는 승차감이 약간 저쪽에 가까운데 독일차 쪽이 좀 많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승차감 자체도. 전에 우리 4세대도 한번 찍었잖아요. 그때랑 비교하시면 또 어때요? 훨씬 단단해. 약간 지금은 사실 무른 느낌이 전혀 없어. 공기압이 약간 많은 느낌도 있고. 얘가 주행거리가 지금 77km밖에 안 되네요. 야, 그런 새 차로 이거 막 남한산성 가면 안 돼. 타이어 저것도 안 벗겨져 있는데 출력이 부족하진 않나요? 토크가 이게 얼마지? 이게 35토크 정도 나와요. 조금 부족하긴 하겠다. 토크상으로는 이 무게를 끌기에는. 40토크 이상 넘어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출력이 부족하거나 힘이 부족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남한산성을 가보면 알아.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반자율을 키면은 반자율이 조금
세팅하기가 조금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자동 출발을 안 하네. 스타뱅고가 부드러운데? 이 뒷차는 왜 이렇게 똥침을 넣는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가깝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가까워요. 왜냐면 이게 디지털 룸밀러 카메라가 트렁크 최상단이 있어요. 차가 엄청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눈미러에 비해서는 멀리 있는데 오해하겠다 잘못하면. 네. 자, 이 시점에서 공도의 어떤 그 포장도로, 일반 도심 도로에서 자 2열, 3열은 어떠니? 시트가 조금 불편하긴 해요. 굉장히 좀 딱딱하고요. 이건 어때? 잘 도네. 아니 이거 롤 없는데 왜 롤이 있다 그래? 잘 도네. 이 크기가 이 무게가 이 정도면은 롤이 없는 건데 거의? 생각보다 등받이랑은 편해요. 생각보다 편하다고? 다리 빼고는 편해요. 그냥 앉아있기에 허리랑 그렇게 불편함은 없는데요. 전 편해요. 불편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 다 편하대? 그리고 뭐 이게 시트가 아까부터 얇다고 했잖아. 이게 뒷바지도 약간 좀 단단해. 너무 좀 딱딱해. 장거리 타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열 리클라이닝은 저희가 전시차에서도 확인했었는데 안 됐었어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은 잘 잡아주나 보네요. 아예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도 이렇게 쏠리는 느낌도 없고,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단순 승차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쏠리고 오르막은 이렇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잘 잡아줘. 그거를 이제 이렇게 버텨주고 뒤에는 당겨주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내리막, 오르막, 그리고 평지, 그 다음에 요철, 그 다음에 롤도 약간 이렇게 90도 정도 코너에서 돌아갈 때 이거 롤은 지금 앞좌석 1열에서는 전혀 그렇게 못 느끼겠습니다. 2열에서도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롤이 많다고는 안 하는 것 같은데, 타워가 들어온다는데 두 차종의 비교가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정확하게 비교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카니발 지금 현재 9인승을 타고 있는데 다 만족하고 다 좋은데 카라반을 끌라 그랬더니 전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견인력 3열이 있는 카라반을 끌 수 있는 차, 그랬더니 요 그랜드 체로키 L 하고 타워가 딱 나오더라고. 공간적으로는 타워가 좀 넓을 것도 같긴 한데 이 옵션의 실내는 타워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 자, GV80이랑 어떤 게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3열을 만약에 보신다 그러시면은 무조건 이 차가 맞고요. GV80 3열은 좀 많이 좁다 보니까 안에 마감재 느낌은 GV80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 그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 카라반이고 3열이고 다 떠나서 얘는 에어서스, GV80은 에어서스가 없죠. 그리고 GV80은 이제 터보 엔진 2.5 터보, 3.5 터보가 달려있고 디젤이 있다는 게 또 약간 강점이고, 이게 지금 랭글러에 들어갔던 PHEV처럼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근데 그거는 롱바디가 아니고 숏바디예요. 그러면 숏바디도 나오니 5인승? 5인승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국내는 아직 미정이에요. 그 하이브리드는? 그것도 들여올 계획은 있으나 아직 일정이 미지수라서. LED 라이트가 오토 레벨링인가요? 여기 수동 레벨링이 없는 거 보니까 오토 레벨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어댑티브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안 들어가고. 코너링은 없지? 코너링 램프? 네, 없어요. 롤 없는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자, 브레이킹 아직 길이 안 났으니까 살짝뿐이 한번. 브레이크도 좋은데? 이 무게를 어떻게, 이게 포피인가? 어떻게 이렇게 잡아주지? 이게 포피가 들어갈 일은 없거든요. 브레이크 하긴 했는데 앞에는 2P, 뒤에는 1P인데 패드가 꽤 큰 편인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이런 리어 루드에 이거 뭐 아무것도 뭐 가공 안 한 거잖아요. 나는 좋아하거든. 왜 탄내가 나죠? 이거 저거 방청액. 오랜만에 맡아보네요, 이 새차 탄내 냄새. 이거 방청액 탄내가 좀 심한데? 아니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건데, 이거 시내에서 시승해갖고는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 이 정도면 거의 웬만한 건 다 잡아줘. 자, 남한산송 오랜만에 오네요. 이 5220mm짜리 차를 가지고, 자, 모드는 스포트로 한번 놔볼게요. 외기온은 외부 4도예요. 여기 스포트를 놓으니까 미션을 약간 퉁퉁하고 튕겨지면서 재밌는 느낌을 주네요. 자, 여기서 미끄러지면은 날아가겠죠? 롤이 없는 거 아니에요? 롤이 아예 없는데요, 여러분들? SUV 치고 너무 없는 정도 같은데. 차라리 오토로 놔야겠다. 이거 왜 이렇게 미션이 퉁퉁 튀지? 스포츠 말고 오토로 좀 놔줄래? 이 미국 차들 미션은 약간 그 스포티한 알고리즘을 못 맞추는 것 같아. 지금 오토로 놓으니까 서스가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A필러 미끄러지네. 근데 4륜이 잘 잡아준다. 자, A필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누워있거든요. 쫙 누워있기 때문에 이쪽 사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솔직히 롤은 지금 전혀 없고요.
화장 너무 잘 받아주는데? 르반떼가 요 느낌이었거든, 길이 빼고는. 르반떼가 남한산성에 가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무게에서 오는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살짝 그런 건 있었는데, 오, 너무 잘 받아주는데? 스피드음도 안 나네. 얘는 스키듬 나오면 저희 떨어질 것 같아. 뭐야, 전방 추돌 경고 뜨네요. 이야. 브레이크 잡아도 앞으로 뭐 저기 뭐 노즈 다이브라 그러나? 네, 노즈 다이브도 없어요. 이 정도면 되게 좋은 건데. 아니, 롤이 심해서 이 차는 아니다라는 말은 못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X6보다 롤 없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에어서스 들어간 모든 대형 SUV 차 중에서는 롤이 거의 없다 그래. 에비에이터도 굉장히 없는 편이었는데 걔는 좀 거칠었었거든. 근데 얘는 부드러우면서도 롤이 없어. 거슬리지 않는 어떤 밸런스? 여태까지 탔던 차 중에 제일 좋은데, 연비는 얼마 나오냐고. 요거 7.7이요. 공인 지금. 이게 지금 계기판이 근데 여기 10.25인치 좀 작다. 재미있게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질문을 한번 봐야겠네요. 승객은 죽을 상인데요. 죽을 상일 만큼 돌렸는데 롤은 솔직히 없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이게 잡고 있을 거 없으니까 몸이 고정하기가 힘들어요. 자, 여기 로타리가 약간 석재 블럭처럼 돼 있었고 오돌도돌한 데거든요. 여기를 한번 저희가 이 차의 에어 서스펜션은 진리네, 진리. 오버랜드도 에어 소스가 똑같은 게 들어가지. 네, 똑같은 거예요. 아 근데 약간 좀 더 물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어서스? 회전 반경이 컸다는 얘기는 조금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핸들을 좀 덜 돌렸었나 보네요. 이게 락토락이 좀 크다 보니까 핸들을 좀 많이 돌리니까 잘 돌아가네. 너무 좋은데? 뒤가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아 힘들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좋아하는 에어서스의 느낌은 아니야. 그 벤츠 S클래스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고. 이어르가 전체적으로 약간 통통통 거리는 느낌이라 이거지. 실제로 3열 저 정도 등치가, 너 펠리세이드 타봤지? 아니요. 너 타봤니? 아니 안 타봤어요. 너 타봤어? 안 타봤어요. 저만 탔습니다. 저 혼자 했을 때 아무도 안 타서 제가 혼자 타고 다녔는데 1열에서는 지금 뭐 약간 빠르게 가거나 느리게 가거나 와인딩 로드를 가거나 뭐 내리막을 가거나 오르막을 가거나 제가 그냥 이 차를 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가장 여태까지 타본 차들 중에서 많이 좋은 느낌이에요. 대신 이제 휠베이스가 길고 차 전장 자체가 원칙 길다 보니까 약간의 요철에서 앞바퀴가 넘어가고 뒷바퀴가 넘어갈 때 서로 따로 노는 느낌. 따로 놀아요. 근데 차체 강성은 좋네. 그게 출렁대는 느낌은 아니고요. 챔버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 챔버가 굉장히 좀 큰 느낌인 것 같아요. 챔버가 4세대보다 커졌다고 했어요. 타이어 공기압은 현재 지금 38 PSI, 그러니까 적정 공기압이에요. 자, 이제 주차를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자, 요 정도. 크긴 크다. 요게 이제 소형차 같으면 쏙 들어갔을 텐데, 삐뚤어졌는데 차가. 요즘 그래, 내가 좀 넓은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단점이다. 자꾸 피가 눌려, 피가. 아무 생각 없이 돌렸더니 요게 피가 됐네요, 피가. 자, 요 상태에서 주차상. 저것도 있네, 후측방도? 저 차 지나가니까 삑삑거리는데? 뭐 옵션 다 있네. 자, 지금 그랜드 체로키 L 확실한 거는 오디오 너무 좋다. 맥킨토시 오디오. 과연 명불허전이구나. 그 두 번째, 승차감, 서스펜션은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할 게 없고요. 항속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를 틀으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엑스였습니다.